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참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마추어 같은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빗대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중학교 학생들 선거보다도 못했던 것 같고, 그건 좀 오바고, 대학교 총학생의 그런 어떤 선거보다도 못했던 선거였던 것 같아요. 적어도 대학교 총학생의 선거도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대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식의 뭔가 얘기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그런 게 없어요. 시종일관 박영수 후보가 보여준 거는 뭡니까? 내곡동 땅에 대한 이야기, 무슨 측량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얘기, 심지어는 무슨 생태탕 찌개 이야기, 페라거물 신발 이야기, 이게 지금 광고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라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엉뚱하게 페라거물 신발만 지금 더 인기를 끌게 된 것 같아요. 그럴 거면 판매업을 하시지 뭐하러 서울시장에 나오셨습니까? 페라거물 신발 파세요. 잘 팔리실 것 같은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식의 마타도어가 통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은 그런 게 통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땐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떡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차기 이제 대권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이런 식의 굵직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입니다. 이번 선거 때도 얼마나 선관위가 편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선관위인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이중대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의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선관위를 우리가 반드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혁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번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6일 11시 15분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세훈 등록을 무효시켜야 된대요. 왜? 납세액을 과소신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저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지금 문제가 될 일인가? 왜냐면은 과소신고를 했다라는 게 뭐예요? 낸 것보다 적게 냈다라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문제가 될 일인가? 저는 일단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세금을 실제로는 100만 원을 냈는데 90만 원 냈다라고 신고를 했으면은 10만 원을 적게 냈다라고 신고한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된다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가 30만 2천 원을 더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액수에서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저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해프닝인 것이에요. 만약에 신고액을 더 크게 부풀려 가지고 낸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낸 것보다 적게 냈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도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절차상의 실수로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까? 정천에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오세훈 후보 심각하군요. 이러면서 이분 페북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의 매우 심각한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저는 이미 딱 저거를 보자마자 저 사람들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 공격할 것이 없으면은, 오죽 급했으면은 저거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심각하군요 하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낸 것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했으면은 저렇게 공격할 수 있어도 낸 것보다 적게 냈다라고 지금 신고를 했는데 저렇게 심각하군요라고 공격을 한다. 저게 심각한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야 급하니까 저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선관위가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자, 선거 당일이 되니까 다음 같은 공고문이 붙은 겁니다. 밑에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인까지도 저렇게 지금 찍혀있는 상태고요. 아마 투표하러 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충 내용을 봤었을 때는 마치 오세훈 후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배우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의 납부, 체납 실적을 누락함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거 당일날입니다.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고 지나가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띡 붙어 있으니까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되는 거고, 대충 그냥 내용을 읽어보지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다가 멘트를 지금 다 뭐라고 적어놓은 겁니까? 누락함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분히 그래서 저거는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그런 식의 비판이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우 중랑구 의원인데,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거를 지금 보니까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난달 31일에
해당 내용을 갖다가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이 제기서를 제출한 게 언제라는 겁니까? 지난달 31일이라는 겁니다. 31일에 제출했다라고 한다면은 선거 당일이 되기 직전까지 충분히 그거를 처리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저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오세훈 후보 측에도 마찬가지로 물어가가지고 해명할 기회를 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싹 다 그냥 무시가 되고 31일에 이 제기서가 제출이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공고문을 갖다가 선거 당일날 저런 식으로 다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당일날도 저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또 어떤 또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그게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보궐선거 왜 합니까? 이라고 하는 멘트가 선거법 위반이래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거 따로 묻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믿기지가 않으시죠. 실제로 이게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그렇죠?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 멘트를 못 쓰는 이유였습니다. 일단 이유만 들어보더라도, 해명만 들어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지금 문구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위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문구 불허 결정,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선례가 있냐 없냐, 이걸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선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왜 하죠? 라고 하는 문구는 당연히 선례가 없죠. 당연히 이런 식의 끔찍한 사건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마찬가지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무총장 위임 정결로 불허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절차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에요. 당연히 위원회를 열고 선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결정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정결을 통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질문해봐야 되는 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것이죠. 보궐선거 왜 하죠? 왜 합니까?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보궐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질문 자체를 못하게끔 선관위에서 나서가지고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지금 행보죠.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정치 행보는 계속돼 왔었죠. 불허가 된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특정 당과 후보가 연상이 된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표하자. 그것도 안 된대요. 왜? 특정 당과 후보가 연상이 되니까. 저 멘트를 두고 무슨 놈의 당과 무슨 놈의 후보가 연관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연관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연관이 되십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관이 완벽하게 되는 문구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TBS의 1 합시다 캠페인 어디가 연관이 됩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연관되지 않습니까? 마포구청의 1번가 배너 당연히 민주당이 연관이 되죠. 민주야 좋아해. 이거 뭐 하자라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당연히 민주당이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식의 지금 표현들 같은 경우는 허가가 되거나 허가가 유보가 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이거는 진짜 웃긴 해프닝이었던 것인데 심지어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런 식에 포함되는 문구도 쓰면 안 된대요. 특정 당과 후보가 연상이 되니까. 당연히 그 당은 어디라는 겁니까? 민주당이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이번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럼 결국에 중앙선관위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것이 민주당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인가?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민이면 누구나 대다수가 그것을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1 합시다, 1번가, 민주야 좋아해 이런 식의 표현들 같은 경우는 유보를 하거나 허가를 해줬던 선관위. 이거 선관위 우리가 가만히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선관위가 지금 한쪽의 편을 들어야 된다, 보수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앙 선관위라고 한다면은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중앙에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철저하게 선관위가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장이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대선도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도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TBS의 김어준 방송. 그거부터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지금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막 수백억 가까이가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세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어땠습니까? 계속 허구한 날 지금 이게 뭐 공영방송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인데 허구한 날 박영선 쪽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인터뷰를 갖다가 연달아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방송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선관위를 없애버리고 다시 그냥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